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선 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누군가의 금고에는 1초 단위로 달러가 쌓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말이죠. 과거의 가수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러야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BTS가 군대에 가고 블랙핑크가 무대를 비워도 기획사의 매출, 그래프는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티스트가 움직이는 반도체 공장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티스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세계 팬들의 스마트폰과 안방에 24시간 연결된 고효율 생산 설비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스트리밍 클릭이 일어나고 한정판 굿즈 결제 버튼이 눌립니다. 가수는 단 한 번의 녹음과 촬영으로 무한 복제 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산은 국경도 시차도 없이 전 세계를 돌며 로열티라는 이자를 수확해오죠. 한번 가동을 시작한 이 공장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이 없어도 시스템이 알아서 돈을 벌어다주는 구조, 즉 지식재산권의 수율이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기획사가 아티스트라는 원자재를 들여와 팬덤이라는 초정밀 공정을 거치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부가가치가 탄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공장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기계라도 전기가 끊기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듯 팬들의 마음이 떠나면 이 거대한 설비는 순식간에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기획사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팬들을 이 공장 안에 영원히 가둬둘 수 있을까? 그들이 찾아낸 해답은 바로 거대한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요새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엔터 산업의 진짜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소름 끼치게 체감하실 겁니다. 이제 기획사는 단순히 음반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팬들을 자신들이 만든 거대한 성벽 안으로 가둬두는 디지털 요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티스트와 소통하기 위해 접속하는 위버스나 버블 같은 앱들, 그게 단순한 팬 서비스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취향과 구매 패턴, 심지어 활동 시간대까지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거대한 데이터 수집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기획사가 방송국이나 음원 유통사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플랫폼을 가진 자가 갑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기획사가 직접 플랫폼을 소유하면서 스스로 시장이 되었습니다. 유통사에 떼어주던 수수료를 아껴 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고 팬덤이라는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독점합니다. 한번 이 요새에 발을 들이면 나가는 문을 찾기가 힘듭니다. 독점 콘텐츠와 굿즈, 그리고 아티스트와의 직접적인 소통이라는 강력한 미끼가 여러분의 발길을 묶어두기 때문이죠. 이 플랫폼 권력은 무섭도록 효율적입니다. 광고비 한 푼 쓰지 않고도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팬들에게 동시에 신제품 소식을 알리고 결제를 유도합니다. 기획사가 곧 방송국이고 백화점이며 은행이 된 셈입니다. 이 완벽한 생태계 안에서 팬들은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이토록 강력하고 감정적인 결합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은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해 보이는 요새에도 아주 치명적인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고 첨단 기술로 무장해도 결국 그 중심에는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뷔페 차림 뒤편에서 서서히 얼어붙고 있는 바닥, 그 위태로운 살얼음판의 정체를 마주할 차례입니다. 엔터주 투자는 화려하게 차려진 살얼음판 위의 뷔페와 같습니다. 눈앞의 성적표는 눈부시지만 발밑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공포가 공존하죠. 상상해보세요. 시가총액 수조 원의 기업이 아티스트의 말 한마디, 혹은 SNS에 올라온 열애설 사진 한 장에 하루아침에 1,000억 원을 허공으로 날려버립니다. 일반적인 제조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폭락입니다. 왜 유독 엔터 산업에서만 이런 가혹한 숫자가 찍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엔터주의 본질이 무형의 신뢰와 감정이라는 가장 깨지기 쉬운 자산 위에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기계가 고장나면 부품을 갈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아티스트라는 공장은 감정에 의해 가동됩니다. 팬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곧바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순식간에 난도질합니다. 숫자를 다루는 분석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통제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대형 악재가 터진 날, 기관과 외인들이 던지는 물량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아티스트의 사생활 그 너머를 봅니다. 이 사건이 브랜드의 수명을 얼마나 단축시킬지, 그리고 다음 분기 굿즈 판매량에 어떤 타격을 줄지 냉정하게 주판화를 튕깁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개미들이 분노하거나 슬퍼할 때 시장의 포식자들은 이미 이 변동성을 수익으로 바꿀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런 단기적인 스캔들이 아닙니다. 엔터 기업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투자자들을 잠 못 들게 하는 정해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7년의 저주. 그 단두대 위에 올라선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어떤 잔혹하고도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들여다볼 때입니다. 엔터 업계에는 7년마다 돌아오는 거대한 운명의 단두대가 있습니다. 바로 재계약 시즌입니다. 사람이 곧 자산인 비즈니스가 가진 가장 치명적이고도 태생적인 한계죠. 아무리 수조 원을 벌어다주는 아티스트라도 계약서 한 장에 도장을 찍지 않는 순간 그 기업의 핵심 엔진은 통째로 떨어져 나갑니다. 투자자들에게 재계약 소식은 복권 당첨만큼이나 간절하지만 실패하는 날에는 시가총액의 절반이 증발하는 공포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기획사들은 이 잔혹한 도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아티스트의 존재 여부에 기업의 생사가 갈리는 구조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그들이 내놓은 해답은 시스템의 규격화입니다. 이제 아이돌은 한 명의 천재적인 예술가가 아니라 기획사가 정교하게 설계한 매뉴얼에 따라 생산되는 고성능 부품에 가깝습니다. 멤버 한두 명이 빠져도 혹은 팀 전체가 교체되어도 브랜드의 정체성은 유지되도록 공정을 표준화한 것이죠.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활동, 그리고 은퇴 이후의 관리까지 모든 과정은 철저한 데이터와 자본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누가 나가도 우리 회사의 색깔은 변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생겨야만 비로소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섞인 사람의 영역을 차가운 시스템의 영역으로 강제 편입시키는 과정, 이것이 바로 엔터주가 도박에서 사업으로 진화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대중이 아티스트의 연애나 재계약 여부에 일희일비하며 눈물을 흘릴 때 차가운 숫자를 보는 자들은 오히려 입가에 미소를 짓습니다. 폭락장 뒤편에서 조용히 매집 버튼을 누르는 세력들, 그들이 이 감정적 변동성을 어떻게 돈으로 치환하는지 그 소름 돋는 계산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개미들이 열애설에 분노하고 재계약 불발 뉴스에 눈물을 흘릴 때 시장의 진짜 포식자들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대중의 감정이 격해질수록 주가는 비이성적으로 요동치고 바로 그 지점이 세력들에게는 거대한 수익의 뷔페가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티스트의 도덕성이나 사랑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감정적 소용돌이가 만들어낸 가격의 괴리만을 냉혹하게 노려봅니다. 세력들의 계산법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악재가 터져 주가가 폭락하면 그들은 가장 먼저 팬덤의 복원력을 측정합니다. 팬들이 등을 돌리는지 혹은 결집해서 방어에 나서는지를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죠. 만약 강력한 팬덤이 건재하다면 지금의 폭락은 그저 우량주를 헐값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쇼핑 기회일 뿐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투매를 던질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물량을 조용히 받아먹으며 매집을 완료합니다. 결국 엔터주 투자의 성패는 숫자를 읽는 눈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거나 저점에서 공포 매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력들의 수익을 실현해주는 재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구축된 시스템과 플랫폼의 가치는 영구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차가운 자본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덕질의 대가로 남의 배만 불려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판도가 한 번 더 뒤집히려 합니다. 단순히 한국 가수를 외국에 보내는 수준을 넘어 아예 한국인 없는 K-팝이라는 기괴한 전략이 등장했습니다. 수출 비용은 0원에 가깝고 마진율은 2배로 뛰는 이 치트키 같은 전략이
왜 엔터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최후의 보루인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공개합니다.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K-팝이냐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하지만 내 냉정한 자본의 세계에서 그 비웃음은 곧 경이로운 수익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K-팝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연습생을 뽑아 해외로 보내는 비싼 수출 방식은 끝났습니다.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해 현지 공장에서 바로 찍어내는 현지화 2.0 전략이 엔터주의 영업이익률을 2배 이상 끌어올릴 진정한 치트키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의 마진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행기 티켓값, 체류비, 복잡한 비자 문제 같은 물리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현지 팬들에게 우리나라 가수라는 친숙함을 무기로 침투 속도를 가속화하죠. 한국 기획사는 그저 앉아서 고도의 트레이닝 시스템과 프로듀싱 노하우라는 소프트웨어만 빌려주고 매출의 상당 부분을 로열티로 챙깁니다.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그야말로 엔터판 라이선스 비즈니스의 정점입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이보다 매력적인 숫자는 없습니다.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적 거부감 없이 거대 시장인 북미나 일본을 통째로 먹어치우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K-팝 기획사들은 단순히 가수를 키우는 매니지먼트사를 넘어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격을 설계하는 설계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악 장르 하나가 유행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아이돌을 찍어낼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 마치 컴퓨터의 윈도우나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가 되어버린 K-팝의 위력을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전 세계 엔터 산업이 한국이 만든 이 정교한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소름 돋는 통찰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제 K-팝은 더 이상 음악 장르가 아닙니다.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구동되는 하나의 표준 운영체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전 세계 컴퓨터가 윈도우로 돌아가고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위에서 작동하듯 아이돌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팬덤을 관리하는 모든 논리가 K-팝이라는 시스템 위에서 설계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운영체제의 위력은 무시무시합니다. 과거에는 각 나라마다 가수를 키우는 방식이 제각각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식 연습생 제도, 칼군무, 정교한 세계관 빌딩, 그리고 디지털 소통 방식을 그대로 이식합니다. 한국 기획사들은 이 시스템의 설계자로서 전 세계 엔터 시장의 표준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국 가수가 아니더라도 K-팝이라는 웨스만 깔려 있다면 그 수익의 줄기는 결국 한국으로 흐르게 되는 완벽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완성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개별 아티스트의 인기라는 휘발성 자산에 목매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전 세계 엔터 산업이 K-팝이라는 규격화된 시스템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거대한 생태계가 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한 장으로 전 세계 부를 쓸어 담았듯 K-팝이라는 웨스를 소유한 기업들은 이제 전 세계 엔터 시장에 로열티를 거둬들이는 지배적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다시 한번 차트를 들여다보십시오. 단순히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돌 너머에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낸 거대한 경제 제국의 설계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티스트 뒤에 숨겨진 이 차가운 자본의 성벽과 정교한 시스템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엔터주의 내일을 결정짓는 꼬마 실장님만의 최종 전략이 완성됩니다. 엔터주는 더 이상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닙니다. 차트 위에 붉고 파란 막대기 넘어 시스템과 플랫폼, 그리고 무형 자산의 가치를 읽는 날카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돋보기를 들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티스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 제국이 보이십니까?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에 눈이 멀어 그 뒤편에 차가운 자본의 논리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누군가의 화려한 파티 비용으로 쓰이고 말 겁니다. 진정한 승자는 감정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아티스트의 스캔들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기업이 가진 플랫폼의 점유율과 시스템의 확장성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사람이 아닌 구조에 투자할 때 비로소 엔터주라는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수익의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덕질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투자의 무기가 되는 그날까지 경제전략실이 여러분의 가장 밝은 돋보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엔터 제국의 숨겨진 이면을 더 깊게 파헤치고 싶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경제전략실이 더 날카로운 분석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총알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 더 차갑고도 정교한 전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전략실이었습니다.